밀라노 말펜사 공항. 이탈리아를 여행하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입국 심사대를 보니 좋기 3시간은 더 걸려야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눈에 봐도 보통의 한국인의 얼굴로는 보이지 않는 한 외국 여성분이 갑자기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항 안내원은 줄 서 있던 그녀에게 다가와 몇 마디 하고는 갑니다. 그리고 10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경쾌한 얼굴로 공항문을 나올 수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지금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티벳 출신 린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산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미 한국인으로 귀화도 했지요. 얼마 전에 남편과 결혼 기념일을 맞아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네팔에서 양탄자 수출업을 하는 부모님 슬하에 자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부모님을 도우며 수출업을 배웠고 성년이 된 다음부터는 직접 수입상을 만나러 미국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물건을 팔려고 온 기업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한국 기업인들도 꽤 많았고 자주 마주치는 몇몇 한국인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한국 기업에서 온 정현수라는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유쾌하고 힘있는 말투가 인상적인 남성은 늘 오시던 자기 회사의 해외 영업부 부장님을 대신해서 본인이 오기 시작했고 부장님께서 여길 오면 네팔에서 온 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인수인계까지 하셨다며 웃으며 인사를 하더군요. 늘 볼 때마다 느끼지만 한국인은 인상이 좋고 먼저 인사를 해주고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갑니다. 화려하거나 거치장이 요란한 사람보다는 대체로 다들 단정한 차림과 자신감 있는 태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업체 간 미팅을 위해 회사 로비에 여러 나라 바이어들이 모이면 한국 바이어가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항상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미팅 장소로 자주 가는 카페 직원들도 한국에 대해 덜어 묻기도 하면서 관심을 보이죠. 저는 현수 씨의 인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비즈니스 파트너와 친분은 유지하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는 편이라 현수 씨와도 그 전에 배웠던 부장님처럼 인사 정도로만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수 씨가 그때 저에게 뜬금없이 위로의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일하는 중에 그럴 일이 전혀 없었을 텐데. 그 당시가 2007년, 8년 즈음이었는데 티베트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온 나라가 뒤숭숭했어요. 게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중 많은 티베트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요. 그날 마침 페이스북으로 시위 도중 끌려갔다. 실종된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직후라서 더욱더 감정적으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뉴스에서 티베트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항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모습에 감명받았고 티베트인들의 염원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을 해줬어요. 해외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나라가 얼마나 부국한지에 따라 그 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처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티베트 사람이라 하면 약간 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고 거기다 제가 사는 지역이 중국이 아닌 네팔 쪽이니 더 못 사는 아시아인으로 본답니다. 하지만 현수 씨는 달랐어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인류애의 마음으로 인사를 건넨 거니까요. 저는 바이어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인 거래처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어요. 제 요구에 현수는 명함을 건네면서 수출입 일이 처음이니까 많이 물어봐도 되냐고 곰살맞게 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팔로 돌아온 다음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버렸어요. 뭔지 모를 힘에 한국에 관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소식도 챙겨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고 참으로 과학적이고 재밌는 한국어 공부라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섭렵하면서 영어만큼이나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어는 외국인에게 정복하기 결코 쉬운 언어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유독 언어 공부에 흥미가 많았던 저에게 한국어 공부는 굉장히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영어를 업무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공부한 저였지만 한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의 과학성과 표현의 우수성에 감탄을 하면서 지적 탐구에 대한 재미에 흠뻑 빠지기도 했지요. 또 한국어 회화 실력은 훌륭한 원어민 대화 상대자가 있었기에 실력도 매우 빠르게 상승했고요. 물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 곰살맞은 한국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했고 지금은 어엿한 제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인연이 시작되어서 처음엔 장거리 연애를 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전부터 한국과 네팔 사이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죠.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지만 저희는 직업적 특성을 살려서 한 명의 업무상 외국 출장지가 정해지면 다른 한 명이 휴가를 내서 같이 동행한다던가 해서라도 얼굴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또 한 번 국격의 차이를 느꼈답니다. 현수 씨는 쉽게 입국 심사가 진행되는 반면 저는 항상 요주의 인물 마냥 별도의 방에서 대면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더더욱 심했어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티베트인들의 대규모 독립운동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무참히 진압되면서 2,300명 이상의 티베트인이 구속되었고 최소 150명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도 티베트인 실종자가 점점 늘어갔고 중국에서는 티베트인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했거든요. 그때도 중국 출장을 온 현수 씨가 공식 업무를 마치면 둘이서 만나서 칭타오 여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중국에 입국하려 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입국 심사에서 중국 공안한테 붙들려 거의 하루를 다 날리고 말았거든요. 공항 밖에서 오래 기다려준 현수 씨에게도 미안했지만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고 내 짐을 함부로 뒤집어 놓고 근거를 대지도 못하면서 자기 멋대로 입국 심사를 운영하는 중국이 너무 싫었어요. 첫 시작이 유쾌하지 못해서 그런지 남은 여행 일정 내내 즐겁지 못했습니다. 현수 씨는 넓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었고 다음에는 일본을 가자고 했는데 일본 공항에서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별도의 대면 심사는 있었던 거였죠. 그런 불편함을 제외하곤 현수 씨와의 해외 장거리 여행은 너무 좋았습니다. 현수 씨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고 한 사람의 아픔을 잘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현수 씨가 한국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혹시나 그의 부모님이 저를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외국인으로 봐서 하대할까봐 걱정이 되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유 없이 우리 사이를 반대하면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현수 씨와 연애도 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한국은 첫 방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감과 현수 씨 부모님 만나뵐 걱정 등등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전날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딘 한국이라니.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바다 위를 건너는 대교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양옆으로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이 나는 정말 세련된 곳이었죠. 비교하자면 네팔은 자연환경이 뛰어나서 트레킹을 관광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완벽한 도시관광으로 보여졌어요. 이곳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함께 대동하지 않더라도 거리는 항상 안전했어요. 길거리에 펼쳐져 있는 옷, 액세서리, 가게, 맛있는 푸드코트 등은 북적거리는 도시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듯 했고 수많은 연인들과 삼삼오오 무리지어 깔깔거리며 걸어가는 학생들을 보니 지상낙원이 따로 없구나 싶었답니다. 제가 마주한 한국은 한밤중에도 여자 혼자서 운동할 수 있고 아름다운 조명이 있고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고 현수 씨의 전략대로 한국에 며칠 머물게 된 저는 결혼 후 한국에서 정착할 것을 약속해버리고 말았죠. 그건 지금 생각해도 당연한 거였어요. 저보고 다시 네팔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으니까요. 한국이 살기 좋아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수출업을 하면서 알게 된 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이미 잘 알고 있는지라 사실 한국인과의 결혼은 한국인으로의 귀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저에게 신분 상승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한국에서 살게 되고 한국인으로 귀화하면서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의 첫 여행지는 홍콩이었어요. 한국에 산 지는 몇 년 차였지만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이미 한 번의 귀화 신청이 거절되었는지라 아직까진 네팔 여권을 들고 다녀야 했죠. 한국에서 발급받은 비자를 보여줬는데 한국인도 아닌 사람이 왜 한국에서 온 비자를 갖고 있냐고 물었고 제가 남편과 여행 중이라고 하니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역시 오래 붙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어로 유창하게 한국에서 얼마나 살았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남편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급기야 남편은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내놓았고 직접 주한대사관에 연락을 해보라고 했어요. 1시간이 더 걸려 저의 입국심사는 통과되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마치 뭔가 아직도 힘없고 종속되어 있는 듯한 우울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서 빨리 한국인 귀화가 승인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머지않아 저의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경험한 입국심사에서는 180도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본 여행이 그랬어요. 예전에 오사카를 갔을 때 시원찮은 영어 발음으로 질문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비자도 필요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뿐하게 통과한 입국심사는 여행의 시작을 즐겁게 해주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일본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열풍이라 한국말을 잘하는 젊은 세대가 많은데요. 쇼핑을 할 때도 관광을 할 때도 한국말로 해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티베진의 전형적인 외모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한국말을 잘할 수 있냐며 저를 신기하게 봐서 또 한 번 으쓱했답니다.
기가 팍팍 살아난 저는 결혼기념일마다 가까운 해외라도 꼭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였어요. 제가 즐겨 찾는 인터넷 카페 중 귀화한 외국인들을 위한 카페가 있거든요. 그곳에 제 경험담을 올렸더니 댓글 반응 수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오프라인 모임에서 의기양양하게 영웅담을 얘기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즈음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영현 씨의 여권 파워 얘기였습니다. 영현 씨는 인도 출신의 귀화자였는데요. 그는 아무래도 이슬람 신자다 보니 사우디까지 가서는 소위 그들의 성지순례인 카바 신전을 가보고 싶었다고 해요. 한국 여권을 들고 18만 원을 내면 인터넷으로 아주 간편하게 비자를 받은 뒤 사우디에 갈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 무슬림들은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40만 원이 넘는 비자 비용을 내야 하는 데다 인터넷 신청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지까지 와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요. 무슬림 신자들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성지순례를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간단하고 저렴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다면서 한국 여권 파워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갈 일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중동 국가들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다녀왔다고 하면 다른 중동 국가들은 입국할 때 불이익을 줄까 봐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고 별도의 종이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할 정도인데 이때 영현 씨는 한국 여권 덕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작년 이탈리아 여행이 아마도 최고의 입국 심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못 해봐서 결혼기념일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TV에서 보던 로마는 옛 문화가 고스란히 남겨있는 도시 자체가 문화유적지 같은 곳이라 기대가 컸어요. 로마의 휴일에서 나온 분수대도 가보고 싶었죠. 피렌체 성당도 둘러보고 싶고 베네치아에 가서 곤돌라도 타려고 야무지게 계획했습니다. 물론 밀라노에서의 쇼핑도 계획했고요. 더 이상 입국 심사로 인한 자격지심이라던가 노이로제는 없어졌으니 여행의 설렘은 더 커졌습니다.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남편과 줄을 서려고 하는데 안내해주는 분께서 갑자기 어디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니 스마트 패스라는 줄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곳을 가면 한국은 자동으로 입국 심사가 통과된다면서요. 안내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저 멀리 앞쪽으로 표지판이 큰 게 있었고 포스터에는 스마트 패스라는 글자 밑으로 대한민국 국기가 있는 거였어요. 한국 말고 미국, 영국, 캐나다 국기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길게 서 있던 줄을 건너뛰고 자동 출입국 심사가 있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표지판이 안내하는 쪽은 길 바닥에 파란 선과 검은 선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탈리아 자국민은 파란색 선을 따라 그 외 외국인은 검은색을 따라가면 자동 출국 심사하는 곳으로 가는 거였어요. 제가 들고 있던 여권만으로 자동 출국 심사를 하다니. 그동안 공항에서 입국하려고 2시간은 좋게 걸린 적이 많은데 정말 세상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다니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나란히 자동 출국 심사 기계를 지나 수화물을 찾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고속도로 하이패스도 아니고 내심 어찌나 뿌듯하던지 결혼기념일에 맞춰 대박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탈리아 여행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짜증나는 일의 연속이었음에도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귀화인들에게 이 일을 말하니까 정말 놀라는 거 있죠? 몇몇 지인들은 이탈리아가 유럽의 중국이라며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프리패스 때문이라도 이탈리아를 가야겠다며 엄청 부러워했어요. 또 다른 분은 안 그래도 한국 여권 파워가 세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 여권을 훔치거나 위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조심하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도 미국으로 들어가려던 중국인이 환승지인 파나마에서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또 중국 여성이 한국 여권과 신분증을 위조해서 호주에 입국하려다 발각되어 거의 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의 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가짜 한국인을 걸러내기 위해서 한국인만 알 수 있는 문제가 나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 또한 잘 해결할 거라 믿어요. 한국인은 나라를 잘 만나서 여권 파워가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반대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한국인이 된 사람으로서 한국인인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린첸 씨의 경험담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 글로벌 금융자문사 아턴캐피털이 글로벌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은 스웨덴,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이 공동 3위, 싱가포르가 공동 5위였는데요. 세계에서는 한국 여권이 일본,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 여권보다 더 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즐기고 해외여행을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사람들인데다가 한국의 국력이 많이 올라간 이유도 여기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